안녕하세요. 비로컬의 히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로컬의 궁군입니다. 저희 비로컬 잘 아시겠지만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더 활력 있게 만들려고 계속 애쓰고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 있는 로컬 기업들, 제대로 발굴하고 또 성장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늘 고민이죠. 네, 그래서 컨텐츠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그 정보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CSP 민옥주 대표님, 그리고 저희 비로컬 김혁조 대표님이 함께 쓰신 12부작 칼럼 시리즈 좋은 기업이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 시리즈입니다. 아, 그 칼럼 시리즈요? 네, 특히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칼럼으로는 5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 지난 시간에 기존의 그 유니콘 모델, 이게 왜 지역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대안으로 나왔던 한국형 스타트업 정글, 얼룩말 기업, 이런 개념들 살펴봤었죠. 네, 기억납니다. 특히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지역 자본 선순환 구조, TCJTC 모델,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가 같이 공감했었잖아요. 네, TCJTC, Traffic, Capital, Jobs, 그리고 Town Management Company.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네, 바로 그 TCJTC 모델을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첫 번째 핵심 동력, 이게 오늘 주제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벤처 스튜디오, 영어로는 벤처 스튜디오, 줄여서 그냥 VS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VS요? 네, 이 벤처 스튜디오가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어떤 새로운 심장, 엔진이 될 수 있을까? 그 역할, 기능, 가능성, 또 한계까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굳이 새로운 기업 탄생 방식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VC 투자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런 걸로는 좀 부족했나요? 어떤 한계가 있었길래 이 벤처 스튜디오라는 대안이 나온 건지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기존 방식, 특히 실리콘밸리 모델을 따른 VC 투자는 아시겠지만 빠른 성장, 그리고 단기 회수, 그러니까 엑시스에 투점이 맞춰져 있었죠. 네네, 엑시트. 몇 년 안에 그냥 기업 가치를 확 키워서 매각하거나 상장하는 거, 이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지역사회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글쎄요. 칼럼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이나 가치를 외부로 그냥 추출해가는 그런 결과를 낳기 쉬웠다는 거예요. 아, 추출이요? 네, 자본은 또다시 서울이나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고요. 아,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같이 크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가 이익만 싹 챙겨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창업가 입장에서 보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사업 구상부터 해서 제품 개발, 시장 검증, 또 자금 조달까지. 와, 이 모든 걸 혼자 해낸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막막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 이 초기 단계에서 실패율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90% 넘게 실패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90%요? 와. 이런 높은 실패율은 개인에게도 큰 좌절이겠지만 지역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대주는 걸 넘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벤처 스튜디오 VS로군요. 아까 기업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표현이 되게 강렬해요. 공장처럼 막 찍어낸다는 건가요? 정확히 VS는 어떤 건가요? 네, 초기엔 그만큼 그 시스템을 강조하려고 그런 별명이 붙긴 했어요. 근데 단순한 공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VS는 그냥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인베스터나 뭐 옆에서 조언해주고 교육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는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는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그 맨 처음 단계부터 VS가 아주 깊숙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네, 마치 공동 창업자, 코파운더처럼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같이 만들고 운영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는 거죠. 공동 창업자이자 운영 파트너. 와, 훨씬 적극적이고 책임감도 크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VS가 진화하는 방향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처음에는 주로 IT나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준차 뭐 헬스케어,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푸드테크처럼 지역사회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랑 바로 연결되고 좀 더 복잡한 기술이나 규제가 얽힌 산업 분야로 막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 VS가 단기 수익 회수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인내자분, 페이션트 캐피털이라고 하죠. 이것과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자본이요? 네. 특히 뭐 몇 세대에 걸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패밀리 오피스 같은 자본들이 이 VS 모델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단기 엑시 중심의 VC 모델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티어드는 벤처 스튜디오입니다. 인내자본과의 연결,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사로서의 진화라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VS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어렵다는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돕는 건가요? 그 공장처럼 시스템적으로 기업을 만든다는 게 실제 운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핵심 작동 원리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렬적 기업 생성, 패러렐 엔트러프레너십이라고 합니다. 병렬적 기업 생성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보통 창업할 때 하나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에 모든 자원을 막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 집중하죠. VS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 아이디어를 동시에 탐색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 실험을 동시에 하는 연구실처럼요.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검증 결과를 보고 아, 이건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프로젝트에 자원과 인력을 딱 집중시키는 거죠. 아, 약간 포트폴리오 투자 같네요. 위험을 분산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패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공유 자원 시스템, Shared Services입니다. 공유 자원 시스템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법률 자문, 회계 처리, 뭐 특허 출원, 마케팅 전략 짜고 또 실력 좋은 디자이너 구하고 안정적인 IT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네, VS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비핵심 업무들을 스튜디오 본사에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함에서 딱 공유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초기 창업가들한테는 거의 뭐 어벤져스 팀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겠는데요. 그럼 창업가는 진짜 사업의 본질, 제품 개발이나 고객 확보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창업가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나머지 기반 환경은 VS가 든든하게 딱 받쳐주는 구조인 거죠. 이야. 실제로 그 VS의 원조격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디어 랩 사례를 보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기존 방식의 스타트업보다 성공률이 30% 이상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30%나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투자, 시리즈 A 투자 유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56개월에서 25.2개월로 절반 이상 확 줄였다고 하고요. 와, 절반 이상이요? 네, 이건 VS가 단순히 뭐 아이디어나 자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해서 본질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성공률 성숙구점티 향상에 투자 유치 시간 절반 단축이라 진짜 놀라운 숫자네요. 시스템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크군요. 아까 VS가 IT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들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히 지역 문제 해결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재밌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하이텍 엑셀이라는 VS는요. 에인트호번 공과대학 같은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특허, IP라고 하죠. 이걸 발굴해서 이걸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아, 대역 기술을 사업화하는 거네요? 그렇죠.
연구실에 잠자고 있는 혁신 기술을 깨워서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거죠. 이건 대학의 R&D 역량을 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 대학들도 정말 기계의료야 할 부분이겠네요.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미국의 테라리움이라는 VS는 조금 방식이 다른데요. 지역의 큰 병원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이나 환자 관리 솔루션 같은 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랑 같이요? 네. 이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자 수요처인 그 앵커 기관, 앵커 인스티튜션하고 협력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병원과의 협력이라 지역의 핵심 기관과 손잡고 혁신을 만드는 방식이군요. 혹시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집트의 에드벤처스라는 곳은 그 나라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기술, 에드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는 VS 모델이죠. 사회적 임팩트까지. 더 나아가서 그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혁신연구소, X에서 시작된 28널스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자본과 또 오랜 연구가 필요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처럼 인류가 당면한 어떤 거대한 난제, 그랜드 챌린지라고 하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딥테크를 VS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앵커 기관 협력, 사회 문제 해결, 딥테크까지. 이야,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VS 모델들이 한국의 지역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V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점이 칼럼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자본, 인재, 인프라 모든 게 서울 수도권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하죠. 지역은 점점 더 소외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기반의 VS는 수도권 중심의 VC들이 좀 보기 힘든 바로 그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있는 유무형의 자산, 미인식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역의 숨겨진 가치요? 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라든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스타트업 아니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버테크 기업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아하, 수도권 시각으로는 잘 안 보이던 기회를 포착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얼룩말 기업의 성격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아, 얼룩말 기업. 네, 기억나요. 네. 유니콘처럼 단기고 성장이나 시장 독점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기업이요. 지역 기반 VS는 바로 이런 지역 맞춤형 얼룩말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최적의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 스튜디오 VS가 체계적인 시스템, 공유 자원, 그리고 인내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좋은 기업, 즉 얼룩말 기업들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TC, JTC 모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잡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엔진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VS가 구체적으로 TC, JTC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VS는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 질 좋은,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둬요. 질 좋은 일자리요? 네, 이런 양질의 일자리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요. 이건 다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는 겁니다. 아, 승수 효과. 네, 새로 만들어진 소득이 지역 경제 안에서 계속 돌면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막 유발하는 효과를 말해요. 예를 들면 VS가 만든 기업 직원이 지역 식당에서 밥 먹고 지역 상점에서 물건 사고 하면서 돈이 계속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거죠. 아하, 그런 의미군요. 돈이 지역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안에서 도는 힘을 키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VS는 이런 좌악스 창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내 자본, 페이션트 캐피털을 외부에서 유치하거나 혹은 지역 내에서 조성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게 TCJTC 모델의 캐피털, 자본 순환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캐피털하고도 연결되는군요. 네, VS를 통해서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게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또 그 자본이 다시 새로운 VS나 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VS는 TCJTC 모델의 잡스 엔진이면서 동시에 캐피털 순환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셈입니다. 잡스와 캐피털 순환의 시작점 역할이라. 와, VS의 중요성이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컬럼에서는 이런 강력한 VS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뜻일 텐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점을 명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VS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훌륭한 얼룩말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해도요. 그 기업들이 활동하는 터전, 그러니까 지역 또는 도시 자체가 불안정하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터전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VS가 만든 멋진 로컬 브랜드 덕분에 어떤 동네가 막 힙해졌다고 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활기가 넘치겠죠? 네네. 근데 그 결과로 임대료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네요. 정작 그 동네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기업이나 가게들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도시공간 리스크, 어번 스페이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개별 VS나 거기서 태어난 기업들이 직접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외부 환경 요인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VS가 임대료까지 어떻게 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VS가 아무리 좋은 씨앗, 즉 기업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날 토양, 지역 자체가 오염되거나 망가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VS가 힘들게 창출한 그 접스의 가치를 지키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캐피털이 임대료 상승 같은 걸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되도록 만들려면 VS와는 좀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진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VS가 창조의 엔진이라면 그 창조물이 잘 뿌리내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 터전 자체를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인 TCJCT의 첫 번째 엔진, 벤처 스튜디오 VS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VS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이디어 단계부터 함께하는 공동 창업자로서 병렬적 기업 생성과 공유 자원 시스템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좋은 기업, 즉 얼룩말 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주체라는 걸 확인했고요. 네, 특히 중요한 점은 VS가 단기 이익 극대화라는 기존 VC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내 자본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칼럼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좋은 기업이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이 명제를 현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VS가 왜 중요한 첫걸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VS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그 씨앗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비옥하고 안정적인 토양이 없다면 그 노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 소중한 얼룩말 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려면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TCTJ 모델의 두 번째 핵심 엔진에 숨겨져 있습니다. VS가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이 두 번째 엔진은 VS가 만든 기업들이 안심하고 지역에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라는 토양 자체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경영하며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 토양을 가꾸고 지키는 역할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경영과 수호의 엔진, 지역경영회사 AMC, 에리아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영 회사 AMC. 네, 벤처 스튜디오와 지역경영회사 이 두 엔진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벤처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 또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역 경영 회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